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견에 따라 한덕수 탄핵을 하지 않겠다는 의청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김민석 최고는 정부 청사에 직접 찾아가 한덕수를 향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미 관세 본격 협상과 타결은 새 민주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자녀 내각인 한덕수 대행의 임무는 충실한 예비 협의입니다. 미국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론하되 국익을 해칠 불가역적 협상은 피해야 합니다. 출마 명분 잡으려고 또 권한도 없는 졸속 협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도 모자라 나라 팔아 권력 탐하는 제2의 이완영이 되려 합니까? 5월 3일 공직 사퇴 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은 절대 안 됩니다. 관세 협상은 신중한 접근이 원칙이고 국익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국익과 국민을 노역의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행 사퇴와 대선 출마 명분을 잡고 싶어 재탄핵을 구걸하던 속셈은 이미 다 드러났고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로 망신살이 뻗쳐 탄핵이 무의미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헌재 판결의 의미는 한마디로 오버하지 말고 월권하지 말고 헛꿈 깨라는 것입니다. 이제 족합니다. 공직자의 염치를 찾아야 합니다. 출마를 할 거면 출마를 선언하고 안 할 거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혹 부인이 김건희와 협의해 주술로 받아놓은 날짜까지는 침묵하기로 한 겁니까? 국회가 불러도 오지 않고 방방곡곡 동네방네 선거운동만 다니는 한 대행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졸속 협상을 경고하기 위해 오늘부터 공직 사퇴 시한까지 내일 출근 시간 정부 청사 앞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지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홍사훈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한덕수 엊그제도 본인이 말했잖아요. 관세 협상에 자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저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트럼프한테 원하는 거 주고. 잠깐만. 네. 원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관세는 어차피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에요 지금. 네. 트럼프가 지금 똥볼을 차버리는 미국판 윤석열이야. 똥볼을 차버리는 바람에 관세는 지금 다시 이거 없던 거로 합시다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한국이 그런데 제일 처음 지금 뭐에 코가 낄 가능성이 크냐?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에. 알래스카 지금 거기가 지금 고위급 회담 정도가 아니고 실무자 협상에서 가스공사가 지금 다음 주에 출장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가스공사가 거기가 64조 원 정도 말이 64조 원이 거의 100조가 들어갈지 200조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거기 지금 덜컥 한덕수가 예를 들어서 도장을 지금 대권 하면은 자 우리가 알래스카 이거 가스 아니냐 싸게 들어올 수 있어 이거 그 대신 관세 우리 트럼프하고 내가 이거 해서 해결했다. 어차피 해결될 문제입니다. 관세는 기다리면 시간은 우리 편이야. 중국 편이고 일본 편이고 유럽 편이고 한국 편입니다. 다음 정부가 어쨌든 이걸 갖다가 미국하고 지금 계약을 해버리면은 큰 똥을 싸지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64조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최상목 탄핵 청문회에서 최상목은 알래스카 관련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알래스카 LNG과를 하면은 관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소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 LNG를 특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질문은 그렇게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거기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에너지 석유 기업인 미국의 엑선이나 영국의 BP도 알래스카 LNG 유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손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복로로 시키려고 하는 이 작전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없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하다 딱 걸린 최상목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추미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최상목이 탄핵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대한 이유, 국내 정치 목적으로 대책도 없이 미국에 달려간다면 멈추어야 한다. 트럼프의 주장은 대강이러하다. 첫째, 세계 질서와 안보를 짐지느라 미국의 어깨가 과도하게 무겁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얌체같이 미국을 상대로 돈만 벌며 미국에서 뜯어간 탓에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는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야 말겠다. 야구장 고급 좌석도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앞으로 고급 시장인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려면 프리미엄을 지불하라. 나는 이를 보복관세라 선언하노라. 각 나라가 얼마를 지불하는가는 각자 미국에 입힌 적자 규모에 비례할 것이다. 둘째, 내게 표를 준 미국 노동자를 내가 보호한다. 공동화된 제조산업이 돌아오게 하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외국 기업은 관세가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국제경제학자들의 반론은 이렇다. 첫째, 미국의 만성적자의 원인은 무역 탓이 아니라 그냥 미국 정부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많은 때문이다. 많이 쓰고 저축과 생산이 적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지지층을 위해 고소득자와 법인세 감세 정책을 지속하는 한 만성적자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역적자는 재정적자의 반영일 뿐이다. 둘 다 미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부족한 것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의 통계적 결과물이고 가게가 크레딧 카드 사용하듯 운용한 재정 운영의 방식 탓이다. 우리 탓이지 왜 물건 대준 남 탓하나. 둘째, 폭탄 관세 부과로 얻는 수입으로 재정 적자를 메꿀 수도 없다. 우선 상대국도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하면 미국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미국인의 수요가 관세로 비싸진 수입품 대신 상대적으로 싸진 미국 국산품으로 옮겨가게 되고 따라서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양만큼 수출도 줄 것이고 국산품 가격도 올라가서 미국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고 수출이 더 줄 것이므로 결국 관세 부과로 얻는 재정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무역 상대국 따라 미국의 것을 뜯어갔다는 것은 매우 무식한 소리다. 미국과 교육 상대국은 상호 보완적일 뿐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베트남 등 저숙련 저임금 나라에서 만든 중간재를 미국이 수입해 고임금 고기술로 완성재를 만들어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혜택을 노리는 시스템이 작동할 뿐이다. 이것이 국제분업이다. 국제분업의 이점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중간재까지 만든다고 하면 도리어 미국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추락할 것이다. 이미 미국 노동의 인구 90%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데 10%의 미국 제조산업 노동자들은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 신세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리바이던이 나타났다. 미국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나온 이상 먼저 고개를 들이밀수록 주먹이 세게 날아올 것이다. 중국을 빼고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지 각 나라들이 관망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정책 과제 아닌가. 그런데 이걸 국제무역 탓으로 하고 무역 질서를 뒤집어 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근거 파격한 처방을 파괴적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렇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최대한 기다려야 한다. 도대체 어떤 해법이 있길래 한덕수 최상목은 분화방처럼 달려드는가. 국내 정치 목적이 의심스럽다. 이들이 경제와 외교를 희생시키지 못하게 당장 막아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최상목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석열급 거짓말을 질러대는데 더 가관이었던 건 휴대전화가 고장난 이유를 대는 부분입니다. 핸드폰을 왜 바꿨어요?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고장이 났어요? 먹통이 됐습니다. 왜 먹통이 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게 먹통이 돼요? 네. 먹통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화면이 안 떠가지고요. 네, 그래서 화면이 왜 안 떠요? 물에 빠지면 화면이 안 아닙니다. 떠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고장? 요즘 어느 핸드폰이 6개월 만에 먹통이 돼요? 6개월 만에 먹통된 적 있어요? 최상목 장관님, 네. 진짜 괘씸합니다. 최상목 장관은 경제수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삼성 최신 갤럭시 폰 S14 울트라가 6개월 만에 먹통됐다고요? 그러면 삼성 갤럭시 폰 누가 사겠습니까? 6개월 만에 먹통되는데?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죠. 아무리 거짓말도 좋지만.
한덕수 역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지명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견서를 그것도 헌법을 재판하는 법정에 제출했다 이겁니다. 노정면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 내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를 막았습니다. 발표였지 지명은 아니었다고 구차한 변명 늘어놓는 한대행은 당장 사퇴하라.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말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도 국익도 저버릴 수 있는 수준인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자들을 믿고 대미 협상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박찬대 원대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9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애초부터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이를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 잡은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 되제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제라도 정상적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랍니다.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를 지시하고 대통령 기록물 봉인을 금지하십시오. 알박기 인사를 전면 중단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도 심각한 월권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보셨을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교체 기록이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나 5분도 안 돼서 탄론할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나 정말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는 난형, 난제, 막상, 막하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엄중한 시기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과연? 국민도 이제 기대를 접었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봐 노심초사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습니까? 미국채에 투자한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 협상을 하겠습니까?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서둘러서 진행할 가벼울 사안이 결코 아니고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이 협상을 할 권한도 없으며 책임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일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개혁법안을 재의결합니다. 12.3 내란 세력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합니다. 특히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 속의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 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